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바탕으로 기사 내용을 알려준 건 아니고요. 요 썸네일을 요 헤드라인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논평을 하나 해드렸죠. 현재 내 분위기가 5.5 대 2.5라고 한다. 팽팽하다. 어느 쪽도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오피셜은 없습니다. 그죠? 그건 확실하죠. 누구도 모릅니다. 현재 각자 이제 지르는 거죠. 뭐 8대 0부터 3대 5까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는 8대 0이다, 7대 1이다, 6대 2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이쪽 이제 윤 대통령 지지 측에서는 4대 4다, 5대 3이다, 심지어는 3대 5다.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 경우의 수 중에 이제 한계가 나오겠죠. 만여기가 들어가서 같이 합류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5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사는요,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어디 찌라시는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숫자를 공개했던 거죠. 지금까지 중요 언론사들은 이 숫자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뭐 몇 대 몇이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아마 처음 나온 숫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보니까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가요, 소위 이제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 왔다라는 그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핵심 그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앙일보 기자와 이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차기 군안 대행이 될 인물이 만약 후보자를 또다시 임명 안 한다면 그 역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중도층 민심 이반이 뒤따를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우려를 무릅쓰고서라도 왜 이렇게 줄탄핵 카드를 집어들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만역의 진심입니다. 왜 이렇게 만역에 목을 매느냐. 그래서 이걸 놓고요, 지금 현재 6명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파에서 그동안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를 겨냥한 포석이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그 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걸 결정하는 데가, 그걸 재판 못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거든. 그때 6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6명이. 그 카드로서 이 마한역을 임명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마한역을 끌고 들어와서 재판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탄핵을 계속했기 때문에 탄핵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나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많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이재명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그것이 지금 다시 회복이 다 됐어요. 지지율이 저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10% 이상 이기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국민의힘이 많이 이기고 있었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잘 나왔고 이재명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지금 더 많이 올라가 버렸죠, 요즘은. 그리고 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밀립니다. 차이가 꽤 크게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다가 50% 넘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시 꺾여 있어가지고 40%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40 가까이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또 정황이 지금 드러났고, 물론 여론조사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측면도 있죠. 뭐 조작하는 게 아닌가, 뭐 오염된 표본을 갖고 장난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편한데,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제도권에 있는 주요 이제 이 국가기관들, 그 헌법재판관들은 뭐 그런 조작설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숫자를 보기 때문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자, 아무튼 그런 것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한역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일에 한덕수가 인용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금 최상목 카드가 살아 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살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도 밀어붙인다라는 거죠. 마한혁을 임명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최상목 대행은 지금 마한혁을 임명 안 한다라고 딱 지금 사실상 못을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입에서 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해라 이런 어떤 거금까지 나왔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그야말로 조폭의 발언까지 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줄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과 무리수를 알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마은혁 그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면요. 만일에 윤 대통령 최종 심리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선고가 있기 전에 마한혁이가 혹시나 임명이 될 경우에 이 당시에는 민주당이 또 욕심을 내어서 마한혁을 심리에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도록 뭔가 또 이렇게 작당을 할 겁니다. 공작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마한혁의 선거 참여를 막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 측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헌재와 대통령 권한 대행과 뭐 이런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자, 아무튼 만약에 마은혁이가요 후보자 합류로 변론이 재개될 경우 새 재판관이 기존 변론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녹음 청취나 녹취록을 열람하는 재판 갱신 절차에만 보통 한두 주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그러죠. 그러면 재판 자체가 밀리게 됩니다. 민주당이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마한혁을 과연 선거에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또 다른 어떤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아닙니까? 수요일 다음 주.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전 3심 선거의 가능성만 열리게 돼 효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당내에서 소위 온건파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도 온건파가 있거든요. 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네요. 다소간 뭔가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 소추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라는 해석. 당초 이 민주당에서는요 8대0 인용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 입장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당초 예상했던 지난 14일을 넘기면서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들이 5.5 대 2.5로 나뉘고 있다더라. 이게 이제 친명계의 자신들의 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5.5 대 2.5로 지금 정보가 지금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진보 성향, 소위 이제 저쪽 이제 야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정족수 6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설을 들었다라고 요게 사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또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해야만 인용이 가능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다. 또 이런 어떤 현실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기각되는 0.1%의 운석 충돌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마한혁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또 전개하고 있다 그러네요. 시간이 2주 정도 추가로 더 지체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죽느냐 아니면 싸워보기라도 하고 죽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싸워봐야 할 것 아니냐. 마한혁이 필요하면 마한혁을 반드시 불러서 세워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다.
5.5 대 2.5를 저들이 어느 정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진중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죠. 민주당이 40여 인명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이재명이가 참 불경스럽게도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당선됐음에도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가 3심을 중단시킬 생각으로 헌재에 군안쟁의 심판을 청구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확장 해석을 구하려 할 경우를 대비한다. 이럴 경우에 헌재가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만역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역 후보자가 임명돼야 유리한 헌재 지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이 진중권의 논리네요. 자, 여기에 대해 민주당 측은요, 그것은 매우 무리한 상상력이다라면서 또 이것을 가볍게 무시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이 그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위 조중동, KBS, MBC, SBS 뭐 등등 중에서요,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을 거요. 8대0 인용은 많이 나왔습니다. 8대0 인용, 그건 초기에 8대0은 많이 나왔었지만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난 뒤에 뭐 6대2다, 5대3이다, 4대4다, 3대5다 이런 말이 여기에 가운데를 놓고 팽팽한 그 내용을 전달한 그런 어떤 언론사는 거의 없었잖아요. 최초로 보입니다. 5.5 대 2.5. 이게 서로 만족스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쪽 개딸들도 이걸 부정합니다. 5.5 대 2.5 하면 막 아주 패닉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우파 유튜버 중에 방송해주는 사람 누리 피드백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이게 구독자 떨어지고 뭐 욕만 먹어요,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도 열심히 해드리지만 홍보가 100개면은 이런 것도 제가 한 5개 정도 끼워서 방송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지 마십시오. 이걸 해야지 제대로 된 논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파 유튜브를 보시면요,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립 유튜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레거시 미디어 뭐 조중동을 비롯한 뭐 이런 많은 대형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들이 정식으로 방송하고 이렇게 신문 내고 하는 그 내용하고 유튜브는 다릅니다. 내용이 확 다르다니까. 유튜브는 막 지른다고. 그들도 여기 오면은 막 과장하고 막 이렇게 뻥도 치고 하더라고. 근데 실제 저쪽에 가면 안 그렇잖아요. 그쪽에 가면은 짐짓 아주 보수적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못 지르는 거야. 거기는 왜냐하면은 언론윤리 강령이라든가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 저촉을 받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자유롭거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탈이 없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아주 심각한 것만 아니면은 뭐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마구 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전부 장사 속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지르는 것은요, 그게 팩트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거 지금 방송하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팩트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단계로 왔다라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복음입니다. 희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는 8대0이 맞았거든. 그게 지금 이만큼까지 변했던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만 더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조한창입니다. 조한창. 이게 한동훈 쪽에서 이게 추천한 사람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만 확실히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으면 5대3 기각이 터지는 겁니다. 그거를 현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기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대형 언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